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프랑스 정부가 녹색 산업 법안을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랑스 정부는 현지 시간으로 16일 기후변화 위기에 이 탄소 의존도를 낮추고 프랑스에 다시 투자하는 계기로 삼자는 목표로 마련한 녹색 산업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연금개혁 강행이 불러온 반발을 달래려는 와중에 마련한 녹색 산업 법안인데요. 이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이 담겼습니다. 브리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서 녹색 산업 법안을 의결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GDP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0%에서 15%까지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법안은 역시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서서 대응하는 법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배터리나 열펌프,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광 패널 같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한다면 투자 금액의 25에서 4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 소식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를 접견했습니다. 이 젤렌스카 여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을 한 것인데요. 젤렌스카 여사는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젤렌스카 여사는 한국으로부터 지뢰 탐지, 제거 장비, 구급 후송 차량 같이 비살상 군사 장비의 지원을 희망한다면서 다수의 고려인이 거주하는 헤르손을 비롯한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한국의 많은 기업이 참여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젤렌스카 여사로부터 살상무기 지원 요청은 없었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런 요청은 없었다면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데 한국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소식들이 좀 장마감 이후에 나오게 되면서 시간외에서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네, 이 종목을 보시면 방산 섹터를 움직이는 재료가 됐고요. 일단 DR텍이나 퍼스텍의 경우 시간외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었고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종목들도 오늘자 함께 움직였으니까 정규장의 흐름 주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진행하고 있던 배터리 합작 공장에 대한 건설이 중단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텔란티스의 한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배터리 모듈 생산과 관련된 모든 건설이 중단됐다면서 즉시 적용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배터리셀 생산과 관련된 일부 공정은 좀 계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내용은 양사가 캐나다 연방정부와 공장 건설 지원을 놓고 협상을 하는 가운데 나왔는데요. 스텔란티스 측은 앞서서 성명을 통해서 캐나다 정부가 지난해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스텔란티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즉각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금 스텔란티스 측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함께 짓던 이 공장이 좀 건설이 중단되고 있다는 소식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요.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이나 다른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의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당사자인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흐름 잘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구제역이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 소재 한우농장 그리고 이번에는 염소농장까지 총 3곳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달 10일부터 한우농장에서만 구제역 발생이 보고가 됐는데 이번에는 염소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고요.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청주와 증평 소재 한우농장 각 한 곳씩 그리고 청주의 한 염소농장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 모두 구제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은 역학조사반을 파견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하고 이제 역학조사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농장에서 감염된 염소들이나 소들은 살처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10일 이후에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 사례는 모두 10건까지 늘었습니다. 이 중 8건은 청주시에서 발생을 했고요. 2건은 증평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일단은 어제장에서는
어제는 좀 차익 실현 관점에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제역이 계속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는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역시나 관련된 좀 질병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가 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3마리의 바다새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브라질 농림축산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처음 감염이 확인된 2마리의 조류는 제비 갈매기과의 야생동물로 브라질 남동부의 이스피리투스 산투스주의 해안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농림축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3번째 새는 브라질 해안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새라고 하는데요. 지금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이 바로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가 발생한 것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조류 인플루엔자 사례가 발생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농림축산부는 이 해당 사례가 브라질 산업 시스템의 일부가 아닌 야생동물에서 발생이 된 사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브라질의 현재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먼 소식이죠. 브라질 쪽에서 야생동물 쪽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래도 관련 종목들에서 닭고기 관련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요. 금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금양이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2차 전지 열풍을 몰고 왔던 일명 밭대리 아저씨인 박순혁 홍보이사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인데요. 이미 박순혁 홍보이사는 사표를 제출한 바가 있었죠. 일단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의결했고요. 벌점은 8.5점이 부과됐고 제재금 8,500만 원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네, 앞서서 박 기자는 지난 4월 11일에 유튜브에서 금양이 1,700억 원어치 자사주 매각 계획을 언급을 했는데요. 장내 매도 그리고 블록딜 등 매각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금양은 4월 24일 자사주 매각 사실을 공시를 했는데 이렇게 좀 미리 회사의 정식 공시 이전에 박 기자가 개인적으로 자사주의 매입 방침을 밝혔다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거래소가 이번에 금양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일단 사표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되면서 금양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금양의 주가도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